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윤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5.51포인트, 1.25% 하락한 2023.32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61% 내린 691.47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가 미중 무역 전쟁 불안감 속에서 하락 마감한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도 계속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팔자세로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 A주의 MSCI 신흥국 지수 편입에 따른 한국 비중 축소 이슈와 함께 오늘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193원을 넘어서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량 매도 압력을 높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간밤에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가 발표가 되긴 했지만 오늘 외환 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현지 시간 28일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환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한국은 종전대로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한국과 그리고 미국, 그리고 중국, 그리고 독일 등 9개 국가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기준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200억 달러 이상의 이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한 국가, 그리고 두 번째는 GDP의 3% 이상을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국가,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 1년 동안 GDP 2% 이상의 외환을 순매수를 하면서 일방적인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한 국가인데요. 우리나라는 이 경우에 이 경상수지 흑자에 해당이 되면서 관찰 대상국으로 포함이 되긴 했지만 미국 재무부는 앞으로 다음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환경이 유지가 된다면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소식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우리 시장 영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대응법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셔야겠죠. 히든스탁 전문가들의 냉철하고 정확한 분석과 전략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요. 우측 상단에 있는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6월 28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나오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자신이 생각하는 히든 종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VIP 체험권 매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날 히든스탁 이벤트 게시판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파란불 켰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코스피 최근 시장 하락세에서의 또 최저점을 이탈하면서 급락이 나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뭐 2,000포인트를 깨는 것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급락세가 크게 떴는데 이 목계 지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아무리 난리를 쳐도 정말 평온심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주변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목계 지덕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장이 하락 나오고 급락 나온다 하더라도 주변에서는 아무리 난리를 치더라도 우리는 난리 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미 예측했던 거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전부터 시장이 빠지고 하락 나온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락 나온다 했나요? 일단 2019년도 1월달, 실제로 2월달, 3월달,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지금 6월달까지 봤을 때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이 됐나요? 아니죠. 제 생각에는 6월달 1분기, 2분기를 넘어서서 아마 1, 2분기 연속으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또는 본전 정도 치게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뜻은 뭐냐 한다면 6월달까지는 하락 나오고 급락할 거였다는 게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회복기로 본다 한다면 6월 말부터나 7월부터가 회복기가 아닐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 구간은 우리가 그럼 주식을 아직 하지 말라는 소리고 지금은 더 빠질 거고 하락 나올 거니까 우린 지금 그럼 가만히 있을까요? 그게 아니죠. 아까 얘기한 대로 아무리 난리치는 종목들이 있더라도
그 시장에서 가는 종목, 급등하는 종목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미중무역 협상이 좀 안 좋아진다 싶으면 시장 빠지고, 좀 좋아진다 싶으면 올라가고, 이러한 변동성의 큰 시장에서 우리가 이 변동폭의 큰 종목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장이 빠지든 오르든 우상향을 그리는 종목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종목을 찍으면 된다. 방송 끝까지 보시면 알려드리니까요. 방송 꼭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한 달 더 좀 기다려야 되나, 상승세를 보려면 해야 되나 해가지고 속상한 마음도 있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그 안에 우리가 보석 같은 종목을 딱 찾아가지고 선침해하면 되니까 그 종목 가지고 오신 거죠? 네, 오늘 시장이 빠져도 계속 우상향 나오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 가져왔으니까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한번 진단을 해볼게요. 전문가님, 오늘 코스닥 더 많이 빠졌거든요. 1.61%나 하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래도 뭐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올랐던 폭이 그래도 맞아요. 1.9%나 됐었기 때문에 코스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 정신적인 충격은 좀 약간 덜하겠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근데 아마 오늘 시장을 바라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굉장히 불쾌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제일 치사한 게 이 줬다가 도로 뺏는 게 제일 치사한데, 어제 코스닥 지수 뭐 2% 가까이까지 반등 나오면서 이제 좀 바닥이 다져지는구나 라고 느끼신 분들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특히 어제 뭐 700포인트까지 오후장에 단번에 좀 회복을 시켜주면서 이제는 슬슬 좀 끝나가는 건가 하락세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차트 보시면은 이게 오늘 하루 만에 다시 한번 좀 재차 급락을 맞으면서 이 어제 상승분을 도로 다 토해내는 이런 흐름이 재차 좀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올라가는 거는 정말 잠깐이고 떨어지는 거는 오래되기 때문에 이러다가 이제 시장 어떤 추가 저점 이탈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지금 여기 보시면 한 달 반째 시장은 이미 빠진 상태고요. 이미 700 후반대에 있던 코스닥 지수는 700마저도 붕괴시키고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홍수가 나고 물난리가 이미 났는데 비가 300mm 와서 물난리가 나나 310mm가 와서 물난리가 나나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 이 물난리가 진정이 됐을 때 어떤 종목이 가장 빠르게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정상화 구간으로 진입할 것이냐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내가 정말 잘 나가고 좋을 때가 아니라 내가 정말 힘들고 고생하고 이 난관에 빠졌을 때 진짜 나한테 도움되는 친구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오히려 지금 같은 일을 하자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약세장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이 바로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됩니다. 잘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오늘 가지고 온 히든 종목으로 반드시 여러분들 5월 말 그리고 6월 초 급등 수익 미리 좀 잡아가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께서 다산 네트워크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좋았네요. 8.87%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장중에는 11,500원까지 올라섰거든요. 일별 시세 보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정말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네요. 네, 일단은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다면 아까 얘기했죠. 시장이 아무리 급락 나오더라도 우상향세가 계속 나오는 종목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종목이 바로 5G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5G는 시장의 대장이고 대한민국의 대장이다. 지금 정부의 30조, 삼성에서 133조, SK에서 15조 계속 돈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최근엔 무슨 이슈까지 있냐면 바로 아시겠지만 화웨이 제재입니다. 전 세계의 이 통신 장비 업체 굉장히 이슈가 있는 기업이 화웨이인데 그 화웨이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를 먹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 수혜로 뭐예요? 미국 거 안 되면은 한국 거 찾는 거고 어떻게든 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께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있다. 어떤 기업들? 대부분 5G 통신 장비 기업이나 5G 관련 기업이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중 하나가 다산 네트워크스다. 실제로 이 초저지연성 이 스위치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유선통신망 이 장비에서는 1위 기업입니다. 그게 다산 네트워크스고 전 세계에서는 7위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큰 기업인데 이 다산 네트워크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화웨이를 대신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기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차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끝없이 저점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점에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60%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의 특징이 뭐냐 한다면은 미중무역 협상에 수혜를 받습니다.
실제로 미중무역 협상에서도 미중무역 전쟁에서도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 수혜를 받는과 동시에 5G 이슈까지 같이 있다. 그럼 그 종목은 10% 갈 게 30% 가는 거고요. 30% 가게 60% 가는 거예요. 지금 뭐 오이솔루션을 보나 에이스테크를 보나 지금 다산네트웍스를 보나 바닥에서부터 미친 듯이 끝없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5G와 미중무역 전쟁에 대한 수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은 그 종목이 바로 대장주구나. 그 종목이 바로 시장이 빠지더라도 갈 종목이구나. 우리는 확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종목 제가 오늘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그 대장을 찾으러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우성사료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또 이 종목도 좋았네요. 마감은 1.78%지만 장중에 3,615원까지 올라섰거든요. 이 종목이요. 사실 두 가지 이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북한 그리고 돼지 열병 관련된 종목인데 오늘 이렇게 상승세를 보인 거는 어떤 이슈가 작용한 걸까요? 뭐 후자라고 돼지열병 때문이라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겁니다. 사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돼지가 죽는 거 그리고 돼지고기 값이 올라가는 거 굉장히 슬픈 일이고 국가적으로도 이제 재앙이 될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우성사료 일단 뭐 회사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오늘 우성사료는 어쨌든 이 이제 거래소 코스피에 속한 종목인데 1% 넘게 급락 나온 코스피에 대비해서 일단은 뭐 시작은 마이너스 1%대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장중 7%대까지 그러니까 저점에서부터 10% 가까운 이 단기 상승 파동을 개장 초에 좀 보여줬던 이런 모습이 나왔었죠. 9시, 10시 뭐 넘어가는 사이에 한 1시간 넘는 동안에 굉장히 좀 파동이 세게 좀 나왔던 오늘 하루 모습이었는데 지금 이제 일단은 뭐 얘기를 하기 앞서서 차트적으로 보면은 뭐 돼지열병 때문에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죠. 어쨌든 간에 사람이 고기를 안 먹고 살 수는 없을 테니 실제로 이제 돼지가 뭐 죽어 나가고 뭐 이제 살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쨌든 어딘가에서는 새로 빨리 또 이걸 키워야 이 수요를 돼지고기 수요를 충족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료 수요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뭐 이건 이제 정황상으로 그런데 아무리 정황이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결국 시장에서 그런 것들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주가는 급등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근데 차트를 보시면 오늘 이제 4월과 5월 두 달간의 흐름을 봅니다. 일단 일봉상 흐름 봤을 때도 최근 거래량이 자 올해 1, 2, 3월 달에 이 정도 우성사료 거래량 나온 적 없었고 뭐 작년에 이제 남북경협주로 좀 엮여있던 그런 순간에도 뭐 하루 이틀 정도 거래 급등 나온 적은 있지만 지금처럼 거래가 이렇게 장기간 동안에 늘어난 적이 없었거든요. 월봉으로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월봉으로 나온 이번 4월과 그리고 5월의 거래량은 2017년 3월에 나온 이후로 지금 가장 높은 거래량이 한 달이 아니라 두 달 연속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 거래량이 뭡니까?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거래량은 곧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결국 폭발적으로 몰려드는 것이 바로 급등이 나오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한 2년여 만에 지금 그런 가장 많은 거래량이 좀 나와주면서 결국 이제 중국의 어떤 사료 수요 증가 기대감 그리고 국내 확산의 어떤 우려가 오히려 이제 우성 사료에는 약간 좀 호재가 될 수 있겠다 그런 기대감들이 좀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솔직히 뭐 오늘 여러분들 이거 보고 야 사실 얘도 자리나 이런 것들 뭐 거래나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만 이 우성 사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상승 파동을 보여줄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는 종목을 약간 좀 다른 쪽에서 제가 하나 찾아왔는데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오늘 그 종목 반드시 알아가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전문가님 저 진짜 삼겹살 진짜 좋아한단 말이에요. 소고기보다 삼겹살 더 좋아하는데 혹시 오늘 그 돼지 열병 관련된 그 삼겹살 제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삼겹살을 돼지를 아예 그냥 통으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볼게요.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마에스트로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먼저 미코입니다. 바로 어제 히든 종목으로 제가 이렇게 맞습니까? 라고 했던 종목인데요. 오늘 수익률 굉장히 좋네요. 목표가 8,0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단 하루 만에 6.0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기분 좋은 수익률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이 종목이요. 아직 목표가까지 가려면 멀었거든요. 계속해서 들고 가도 좋겠죠? 예, 들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 종목이 장중에 이제 7% 가까이까지 어제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어쨌든 오늘 시장 분위기 안 좋은 와중에서 미코가 제가 바로 어제 정말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맞춰버리신 그런 종목이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이제 기대에 약간 부응하는 흐름이 오늘 좀 초반에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오후 2시 한번 세게 붙었습니다. 여기 이제 차트 보시면 이제 약간 어쨌든 좀 올라가곤 있었는데 어떤 밋밋한 상승 흐름에서 거래량이 중간에 폭발적으로 좀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2시 반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6,800원까지 단기 급등이 나왔었는데 아쉽게도 요게 이제 지켜지지 못하고 약간 좀 반납이 되면서 목표가는 아직 가지 않은 상태로 그냥 장중에 한번 움직임만 잠깐 나왔던 하지만 분명히 이 종목은 하락장에서도 굉장히 선방을 해줬기 때문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정말 고생하고 정말 이 최악의 순간에 있을 때 그때 빛을 발하는 그때 정말 나한테 힘이 되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하락장 속에서도 어쨌든 꿋꿋하게 어떤 장중 반등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직 목표가 안 갔으니까 당연히 5, 6% 달랑 그거 챙겨 드시라고 제가 드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목표가 8,000원까지 쭉 지켜보시면서 꼭 수익 크게 챙겨가시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코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들 살펴볼게요. 두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 첫 번째 종목은 ABL 바이오입니다. 매수일 5월 23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36,300원인데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9.9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어제 이 목표가를 터치를 하면서 37,000원까지 올라섰는데 오늘 그래도 빠졌거든요. 근데 목표가에 딱 맞춰서 마감을 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ABL 바이오는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ASCO랑 그다음 이어서 바이오 USA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제가 정확하게 수요일이나 목요일까지만 보고 끝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에 맞춰가지고 종목이 고점을 찍어줬고요. 그런 부분에서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중장기로 보기보다는 안정적으로 한 10% 정도 챙기고 마감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 제약바이오 섹터는 지금 단기적으로 본 부분이고 충분히 대세 상승이 나올 종목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 종목들에 좀 더 관심을 더 많이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수익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볼게요. 알소포트입니다. 매수일 5월 27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3,200원인데 역시 오늘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4.67% 급등했고요. 장중에는 3,210원까지 올라섰거든요. 이 종목이요. 혹시 목표가 상향 조정해 주실 거예요? 아니면 수익 실현 의견 주실 거예요? 네, 알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 5G 수혜를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실제로 3,200원 라인 때 이미 매도를 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못 치신 분들이 있으면은 저는 충분히 이 목표가를 좀 더 높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날 때는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대략 한 지금 목표가는 3,300원 라인 때까지 좀 더 열어두고 매도 치신 분들은 10%의 수익 축하드리고요. 못 내신 분들은 3,300원까지 열어두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새로운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3,300원 라인대까지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요.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6월 28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아,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VIP 체험권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아까 우리 다산 네트워크스 이야기할 때처럼 미중 무역 전쟁, 그러니까 화웨이에 대한 이 반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준비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그 종목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말씀드린다면은 이번에 미국에서 이 중국 미중 무역 전쟁 자체가 조금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직 관세를 올렸지만 매기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관세를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했을 때 점점 사이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 한다면 바로 미국의 화웨이 제재입니다. 이 화웨이가 전 세계에서 유명한 이 솔직히 말하면은 통신 장비 업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업체는 보안이 별로고 실제로 지금 굉장히 안정적이지 못하다라는 사실상 뭐 검증되진 않았지만 거기에 대한 이유를 물어 뜯으면서 화웨이 거 쓰지 말자라고 미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본다 한다면은 구글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실제 화웨이에서도 스마트폰을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갤럭시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LG 스마트폰들을 보면은 운영체제가 다 안드로이드예요. 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다 어디 거냐? 바로 구글 거거든요. 근데 이 화웨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운영체제도 구글 안드로이드입니다. 근데 구글에서 우리는 공급 안 하겠습니다 라고 밝혔고요. 또 더 본다 한다면은 TSMC라는 제작 공정 만드는 기업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려면은 뭐가 들어갑니까? CPU가 들어가죠. 스마트폰 전용에. 그리고 또 스마트폰 전용에 뭐 그래픽 카드라든가 실제로 그러한 칩셋들이 들어갑니다. 흔히 우리는 그거를 뭐 일반 스마트폰에는 스냅드래곤 뭐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실제로 화웨이 안에 들어가는 스마트폰 안에는 이 자체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기린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기린이라는 칩셋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이 TSMC라는 미국 기업의 나노 공정을 갖춰야 돼요. 나노 공정이라는 거는 거의 10억 분의 1의 크기, 머리카락으로 따지면 5만 분의 1의 크기의 이 공정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 스마트폰에 들어가려면은 그만큼 작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칩들을. 크게 만들면 스마트폰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가죠. 그래서 그 공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공정을 거치는 기업이 TSMC인데 TSMC가 화웨이 거 안 하겠다라고 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화웨이에선 또 공정할 때를 또 찾아봐야 돼요. 또 넘어가서 몇 군데를 본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스마트폰이라는 게 뭐 CPU 그 다음에 뭐 아니면 그래픽카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간 위가 있는 것처럼. 근데 간 위가 아무리 싱싱해도요 서로 연결이 안 돼 있으면은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그걸 연결시켜 주는 게 ARM이고 그걸 흔히 ARM 아키텍처라 불러요. 근데 그것 또한 스마트폰의 거의 90%가 들어가는데 화웨이가 공급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지금 결론을 지어보자면 뭔 소리냐 물어보면 마이크로소프트, ARM 아키텍처, 구글, TSMC 등등등 대부분의 미국의 대형 기업들이 화웨이와 나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발표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텔까지 포함인데 화웨이는 자기들이 직접이요 실제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요. 운영체제부터 시작해서 공정부터 시작해서 CPU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자기가 직접 만들거나 다른 데 찾아야 됩니다. 그럼 실제로 거기에 대한 이 문제라든가 거기에 대한 악재라든가 거기에 대한 피해가 무지막지하게 큰데 거기가 피해가 큰 만큼 다른 기업들한테 뭐로 들어간다? 기회로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화웨이 제재에 따른 반사이익 수혜주를 오늘 가져왔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 두 번째 힌트 열어볼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트워크 가상화 시스템을 개발한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종목인가 봐요. 네, 말씀드리겠는데 혹시 우리가 흔히 기지국을 이번에 혹시 스마트폰 4G 쓰시나요? 5G 쓰시나요? 4G 쓰세요? 네. 네. 5G를 쓰시는 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약간 왠지 무시당한 것 같아요. 아니 무시당한 건 아니고요. 이제 바꾸시면 돼요. 네, 이제 바꾸시면 되고요. 네, 5G를 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시겠는데 뭐냐면은 5G 잘 안 터집니다. 굉장히 지금도 안 터져요.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안 터진다고 해서 5G를 계속 안 터지게 하겠는가?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기지국을 2배로 늘린다고 했죠. 11만 대에서 23만 대로 대략 12만 대의 증설을 약속을 했고요. 그 다음 실질적으로 수도권의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이 3개 통신사에서 5G 공동 구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실제로 뭐예요? 일단 기지국을 만들어야 5G가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3만 대가 됐을 경우에는 85개 도시,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93%의 사용자가 5G를 쓸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어쨌든 지금 얘기는 뭐예요? 쓸 수 있을 거다라는 거지. 이제부터 기지국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지국을 설치를 하는데 이거는 5G 기지국이에요. 그럼 5G 기지국은 뭐냐? 자, 5G의 특징 말씀드렸습니다. 초저지연성과 초연결성입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연결이 돼 있는데 그 많은 것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뭐 서버를 제공해도 이게 지연이 없다는 겁니다. 4G는 지연이 있어요. 5는 지연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연결돼 있는 사람들끼리 많은 정보를 주고받는데 이거를 누가 처리하고 누가 연산합니까? 그거를 기지국이 연산하고 기지국이 처리하는 거예요. 바로 그 네트워크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이 지금 이 5G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 그 정도로 중요한 이 기지국에서도 핵심 기능을 맡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힌트까지 열렸습니다. 그럼 마이스트로 전문가님 4예요, 5예요? 저도 아직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약정이 안 끝나서 아직 저 4G 쓰고 있는데. 진짜 나랑 동지. 그리고 지금 5G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미국 사과, 네네. 사과에서는 아직까지 그게 이제 그 특허 문제 때문에 아직 사과 그 안 나오고 쓰셔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저는 사과 팔아서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제 종목 얘기 어쨌든 해야 네네네. 되는데 지금 이제 마르스 전문가 두 번째로 얘기를 해주신 힌트가 이제 네트워크 가상화 얘기했습니다. 이거 저번에 제가 이 방송 나왔을 때 이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 우리 옆에 그 마르스 전문가 종목 맞추는 거는 제가 확률 일단 50%로 좀 압축을 시켜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 한 3개 정도 됐는데 차트 하나씩 말씀드리면 먼저 이거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던 이루온이라는 종목입니다. 이루온이라는 종목은 참고로 지금 주가 지금 한 2달 정도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참고로 지금 같은 장에서 횡보하고 있는 것도 선방하고 있는 편입니다. 왜? 외국인이 안 나갔거든요. 들어왔던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물량을 쥐고 있는 상태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이루온이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에이스테크도 지금 제가 잠깐 봤는데 근데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이미 지금 막 천정을 찍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마 사라고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요건 그래서 제외. 그다음에 이제 나무 기술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지금 4,000원 근처까지 갔다가 현재 2,700원까지 주가 고점 대비해서 30% 넘게 좀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좀 가격 부담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무 기술하고 이루온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한번 찍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연 이 두 종목 중에 정답이 있을까요? 마지막 힌트 열어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어, 133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비메모리 반도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비메모리 반도체가 맞는데요. 자꾸 일단은 자꾸 저 놀리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삼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133조를 비메모리 반도체 2030년도까지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공개할 5G 관련주는요. 지금 삼성 안에 이 시스템 통합이라든가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기업 중 하나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은 삼성이 대부분의 인프라를 책임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비메모리 반도체 추가의 이 수익에 더불어서 이 투자금에 더불어서 충분히 S넷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한다면은 그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삼성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 통신사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제외한다 하더라도 정말 많은 대기업들의 이 시스템 인프라까지 구축해주고 있는 기업 중 하나다. 그 중에서도 삼성이 가장 큰 이슈가 있고 삼성이 가장 큰 수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힌트까지 열렸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이 정답일까요?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북한까지 왔다, 일본과 중국까지 이미 퍼져 있다. 그럼 우리나라도 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는 사실 안 그러길 바란다고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이거는 뭐 아까 제가 뭐 반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이 돼지고기가 몰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농가 등 참고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과거 스페인 포르투갈을 덮쳤을 때 완전히 다 없애는데 무려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약에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면 뭐 짧게 잡아도 한 몇 년 동안은 정말 고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뭐 돼지고기 수요를 못 채우니까 아무래도 가격 상승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막 일어날 텐데 일단 이게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자, 일단 오늘 나온 뉴스에서 이제 뭘 좀 볼 수가 있냐면 이게 뭐 글씨가 작아가지고 잠깐 화면 보시면 일단은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뭐 중국에 이미 퍼졌다는 거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죠? 근데 일본은 참고로 작년 말 12월 달에 이미 일본도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중국과 일본까지 넘어간 상태였는데 오늘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 말이 이제 북한에도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상당히 좀 많이 만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 동아시아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중국 이미 됐죠?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갔죠? 게다가 이제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가고 또 우리 저 섬나라 일본까지도 그게 가버렸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 빼고 좀 주변 나라들은 다 지금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이 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우리나라까지 이제 넣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이고 혹시라도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좀 어떤 이 상승 모멘텀이라든가 실제로 어떤 실적이나 이런 측면에서 득을 볼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미리 급등 나오기 전에 좀 담아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첫 번째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두 번째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이 종목도 두 가지의 호재를 가지고 있나 봐요. 일단은 열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혜를 당연히 입을 것이고, 그럼 어떤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슈가 있을까요? 일단 뭐 첫 번째로는 이 회사가 이제 하는 일이 뭐 다양한 이제 동물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좀 하고는 있는데 첫 번째로 아까 제가 특징주를 말씀드렸던 우성사료 같은 경우를 다시 한번 좀 보게 되면 우성사료 이미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얘기가 우리나라에 돌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좀 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3월 달에도 가만히 있다가 이제 이 소식 처음으로 전해지면서 장중에 상한가를 갔던 모습도 나왔었고요. 한동안 좀 잠잠했다가 다시 한번 그 국내 확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000원대 있던 주가는 4,000원대까지 50% 이상 주가가 수직으로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눌린 상태에서 또 이제 그런 얘기 슬슬 나오는 과정에서 우성사료 오늘 어제 대비해서 거래량도 4배 이상 거의 한 5배 가까이 어제 대비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물론 이제 요 거래량은 한창 때 나왔던 이런 다 지워놓고 다시 봅니다. 한창 때 나왔던 이런 거래량에 비해서는 약간 좀 처진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사실 종목 이럴 때 잡아야 됩니다. 거래량 완전 터져가지고 꼭지에서 뭐 이런데 이미 장대항목 나오고 나서 여기서 들어가면 거래가 터진 것을 이만큼 터진 거 보고 들어가면 물리는 겁니다. 고점에서. 약간 어떤 미세한 변화가 바닥에서부터 일어날 때 그때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런 이제 우성사료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돼지열병이 닥치게 된다면 이런 사료 증가 수혜주로서 첫 번째로 좀 부각이 될 수가 있고 자, 두 번째로 이게 만약에 말이죠. 이 결국 이제 만약에 이거는 어제까지는 전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가정법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우리나라 돼지고기 값이 만약에 급등을 하게 된다면 뭐 가공식품, 뭐 햄, 소세지 큰일 났네 진짜 안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 덩달아서 가격이 다 무더기로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떤 거를 찾게 되냐면 이 돼지고기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상품으로도 좀 수요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뭐 이런 뭐 닭고기라든가 소고기 뭐 이런 쪽이 될 수가 있겠죠. 오리고기 등등등. 그래서 이 종목은 이 앞서 이제 사료 플러스 그런 이제 다른 어떤 육류로의 어떤 대체 수요 증가 현상이 발생됐을 때 그것까지 같이 수혜주로 갈 수 있는 이 두 가지 모멘텀을 같이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뭐 요거 만에 하나라도 정말 그러니까 돼지열병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우려가 된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단기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째 힌트까지 마저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르스 전문가 제 기억으로는 돼지열병 처음 이슈화 됐을 때 한번 이야기해 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닭고기 말씀해 주셨던 거 맞나요? 네, 그때 닭고기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 좀 더 자세하게 잘 풀어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을 더 잘 캐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실제 돼지열병이 생겼을 때 사실상 이 돼지에 대해서 솔직히 이 사람한테 피해 끼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돼지만 죽을 뿐인데 이 돼지열병이라는 게 솔직히 내 애들 먹이고 내 가족 먹이는 건데 열병 걸렸다 해가지고 솔직히 좀 주기가 그렇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삼겹살 자체 가격이 금겹살이라고 하죠. 그 정도로 가격이 미친 듯이 솟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이 삼겹살을 사지 않게 되고 만약에 진짜 삼겹살이 그냥 일반적이다 하더라도 약간 열병이라는 살짝 이 찝찝함 때문에 안 먹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소고기를 먹자니 조금 비싸고 그래서 이 닭에 대한 수요가 훨씬 늘어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시겠지만 좀 이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께서 동시에 수요라 말씀드렸어요. 돼지열병도 수혜받지만 결국에는 돼지열병을 이 돼지고기 안 먹게 되니까 수혜받을 수 있는 거. 첫 번째가 마니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게 또 여름 아니겠습니까? 여름 하면 또 우리 복날 되면은 또 우리 삼계탕 먹고 또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공동 수혜받을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름 수혜도 받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뭐 돼지열병 수혜도 받고요.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 마니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단기 반등 나올 수 있으면 흐름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번에 제가 이 제약바이오 이 학회가 굉장히 많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돼지열병 관련된 약을 만들면서 제약바이오 수혜를 같이 받을 수 있으면 기업이 있다면 제약바이오 기업이겠죠. 그래서 일단 제일바이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항암을 만들거나 그러진 않지만 실제로 이 돼지열병 관련해서 이 옛날에 구제업 관련주로 엮였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종목도 저점에서부터 다시 한 번 더 도전해 본다고 한다면은 정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번 더 아마 5,000원이나 이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아닐까 이 두 종목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께서는 마니커 그리고 제일바이오가 아닐까라고 추리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LMS의 이 차트를 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좀 봐주세요. 네, 일단 기술적으로 마지막 세 번째 힌트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뭐 대체로 아마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많이 밀렸죠, 실은. 그런데 지금 LMS 차트 보시게 되면 이 LMS는 뭐 참고 이건 디스플레이 관련주입니다. 근데 패턴 자체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종목과 그러니까 급등하기 이전에 이 LMS가 보여주려고 했던 보여줬던 이제 그러한 같은 패턴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히든 종목에 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 참고로 이때 5월 한 달만 해도 LMS는 주가가 120% 이상, 124%가량의 저점 대비 주가 상승을 보였는데 보시게 되면은 얘가 상승 패턴이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그죠? 참고로 작년 10월 말은 우리나라 시장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최저가를 이제 기록을 했던 그 순간이었죠. 이때 이후로 이제 주가가 보시게 되면은 쭉 그냥 그래도 완만하게 회복세를 타고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하지만 얘가 일시적으로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4월 중순 이후로 시장이 안 좋을 때, 시장이 안 좋았던 상황 속에서 순간적으로 기존에 있던 상승 추세선을 하단으로 약 2주 정도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탈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이 부분을 가능하게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주가가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 이 지지선조차도 가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로 급등이 나오면서 결국 저점 대비 주가는 2배 이상, 120%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였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 아마도 이제 그 돼지열병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한다면 아마 두드려보면 이제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찾다 보시면 요 상승, 그러니까 요 급등하기 이전이죠. 요 급등하는 거로 보여주기 이전, 그 이전까지 보여준 이러한 비슷한 느낌을 주는 종목이 아마 딱 하나 정도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히든 종목이다. 마지막 세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세 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많이들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마니커 정다운, 이지바이오입니다 하면서 잘생긴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하면서 존경합니다. 하트 뿅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윙이푸드 하면서 답을 살짝 드린 거 소세지라고 보내주셨고 하림도 보이고 똑똑하다 마 교수님 하면서 우진 BNG도 왔습니다. 그럼 하림이란 말입니까? 라고도 왔고요. 그다음에 우진 BNG가 또 와 있네요. 그다음에 우성사료 보이고요. 자, 마르스 전문가님께는 굉장히 다양하게 오고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 이루원, 나무기술 상승 가자 하면서 왔고요. 파이오 링크 이렇게 보고 두 번째 페이지도 많이 와 있어요. 이루원, 파이오 링크, 에스네, 그다음에 나무기술 또 와 있고요. 아니 요거는 혹시 제가 마르스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요거는 좀 언급을 해야 되겠가지고 한 건데 나무기술 마르스 하면서 내 인생 주는 김태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때 제가 미남자 I love you라고 한 거에 답이라고 봐도 될까요? 커밍아웃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아 진짜요? 네, 아직 제 인생 주는 김태현 앵커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이라고 생각하고 자,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마르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S넷이 정답이었습니다. 아까 힌트 말씀하실 때 S넷 계속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페이크였나요? 아니 S넷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고요. 네. 네, 예. S넷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고요. 이제 저희 인프라 구축,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삼성과 가장 연관이 깊은 5G 기업이 바로 S넷이라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NFV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5G 이 기지국 가상화 이 시스템, 네트워크 솔루션 시스템 만드는 기업이 S넷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혜를 받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번에 화웨이 제재에 대한 반대 수혜까지 받고 있다는 겁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단기 상승세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지금 눌림목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 눌림목 부근에서 충분히 본다고 한다면은 이 장기 이평선 지지 이후에 반등세를 보는 뭐 8,000원 이상까지도 볼 수 있으면 할 것 같으니까요. 충분히 목표가 라인 때는 8,000원 잡으시고요. 손절가 라인 때를 잡는다고 한다면은 저는 지금 구간에서 대략 저점의 매물대 라인입니다. 6,840원 잡으시고 매수는 시초가 이하로 음봉 매수하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S넷이었습니다. 매수가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음봉 매수 전략 주셨고요. 목표가 8,000원 그리고 손절가 6,84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신 것도 궁금한데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아까 전에 그 볼 때 지나가는 거기서는 네. 정답이 없었어요. 정말요? 어제는 아까 이제 쭉 아까 앵커님 봐주실 때 보니까는 아직은 없더라고요 정답이. 일단은 이 종목 뭐 제가 이거는 일단 뭐 잠시 후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주가 공교롭게도 제가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제가 이 방송이 오늘까지만 나오고 이제 내일하고 모레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 딱 5월 마지막 주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이 5월에서 6월로 넘어가는 과정,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 주변 어떤 이 돼지 열병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정말 이 다시 한번 좀 불씨를 막 튀우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반드시 이 종목은 여러분들 계좌에 좀 담겨 있었으면 좋겠다. 이 계좌가 여러분들 계좌 이 종목이 있고 없고의 그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 6월 초의 어떤 성과가 굉장히 많이 좀 갈릴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놓치지 말고요, 그죠? 다음 주 넘어가서 살려면 아마 이렇게 올라가 있을 겁니다. 모든 급등주는 올라가기 전에 사야지 내 수익이 됩니다, 그죠? 뒤늦게 사면은 남 뒤치다거리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잠시 후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9시부터 진행이 되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린 그 종목 반드시 알아가서 꼭 매매에 참여하시라고 거듭해서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가셔야겠죠.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제가 시장의 저점이 오는 시점을 환율이 1,200원을 돌파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사실상 1,195.5원을 찍어주고 밑으로 쭉 빠지다가 다시 지금 1,194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1,200원 돌파를 솔직히 앞두고 있다도 이상하지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00원을 돌파를 하는가 안 하는가, 아니면 전고점 환율 가격에서 밀리는가 안 밀리는가를 잘 주목해서 시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거기에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이 급락 나오고 시장이 하락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이 대한민국의 대장주는 빠지지 않거든요. 그게 뭐라 했습니까? 5G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수혜와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투자를 들어가고 있는 5G, 실제로 이 동시에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절대로 관심을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눌림목이 나오는 종목이 있다면 공략을 해보셔도 괜찮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예, 일단 뭐 지금은 개별 종목보다는 시장 자체가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전 글로벌 증시를 그냥 들었다 놨다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제 살짝 반등이 다시 한번 좀 강한 반등이 약 2주 만에 찾아온 반등 뒤에 하루 만에 오늘 시장이 도로 빠지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많이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장이었습니다만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지금 바닥에서 흔들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결국 시장에서 이탈하지 말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이 종목이 여기까지 떨어졌다 싶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 푸짐한 이슈와 재료를 다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빠진 바람에 억울하게 주가만 빠진 그런 종목들 지금 반드시 잡아놔야 되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이런 약세장 속에서도 앞으로 급등한 준비를 차차 해 나가면서 그죠? 외국인하고 기관이 시장에서 매도를 한다고 해도 전 종목을 다 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급등이 곧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선취매할 수 있는 선취매가 뭡니까? 다 올라가가지고 남들이 뒷공문이 뚫는 매매가 아니라 남들 사기 전에 미리 사놔서 남들 몰려들어서 급등 나올 때 난 팔고 나오는 겁니다. 급등 전 선취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그런 종목들. 자, 뭐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잠시 후 제가 오늘 히든 종목입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알려드릴 그 히든 종목이 바로 이 긴 이 내일장 전략을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하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반드시 그 종목 알아가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자, 계속 인생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제 인생 주가 될까요? 예, 아까 뭐 삼겹살이 아니라 돼지를 통으로 잡수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자, 이제 다 아시겠지만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중국 이미 당했고요. 북한에도 들어갔고 우리 바다 건너 일본에도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미 작년 말에. 지금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 빼고 전부 다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제 우리나라도 곧 이제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 우려감, 걱정만으로도 충분히 급등할 수 있는 두 개의 모멘텀을 동시에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잠시 후 9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 알려드릴 테니까 반드시 이 종목 매수해서 정말 기분 좋은 6월 급등주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9시부터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르스 전문가님,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